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2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쉬었나요? 많이 안 쉬었나? 10분 정도 지난 거 맞죠? 응. 자, 여기 보면 조선후기 상황 페이지 58페이지 우리가 이제 흥선대원 배울 건데요. 흥선대원의 정책은 조선 후기 세도정치랑 관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세도정치는 우리가 전 시간에 끝냈었죠. 예전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PPT로만 빨리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선 후기 때는 뭐다? 순종, 헌종, 철종. 그치요? 이 조자가 들어가는 게 홍경래난이 일어났거든요. 그거 제압해다가 조자가 들어가요. 나라가 이제 끝나는 시기지. 그쵸? 그 다음에 헌종, 그다음 철종. 얘는 아마 사팔이었을 거예요. 그 어진이 있죠. 어진 보면 눈가리래. 눈이 좀 사팔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팔이다. 그렇게 좀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영화 됐어요. 쓸데없는 얘기할 뻔했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세도정치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대부분 왕들이 똑똑했다, 멍청했다, 멍청하고 나이가 뭐더라? 어린애들 갖다 놓고 모든 권력을 농단했던 시대. 이거 한번 영상 보시겠어요? 이게 뭐냐면 혹시 그거 알고 있나요? 명당이라는 영화 있어요. 명당. 더럽게 재미없거든요. 이 세도 정치 때예요. 얘가 왕인데 세도가들의 왕이야. 이 세도가들이 뭐 한 거냐면은 그 풍수지리 명당 있잖아. 은택풍수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뭐더라? 왕가의 무덤을 파헤친 다음에 자기 선조의 무덤을 갖다 놓는 거야. 그걸 이제 누가 밀고 하게 됩니다. 이거 완전히 반역죄로 다 조져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더라? 이때가 기회다. 그리고 이제 뭐더라? 이제 찾아가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림이 잘 안 보이네. 이렇게 밀고 한 거예요, 누가. 그래서 이제서야 내가 조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내금의 병사들과 더불어서 이제 자신의 장인어른 찾아가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왕인데 조카 맞는가 이런 식으로. 불쌍하죠. 하나의 왕인데 이제 꼭두각시 모든 병권을 뭐더라? 세도가들이 쥐고 있으니까 왕 고립돼가지고 아무런 뭐더라? 권력 행사를 하지 못했던 시대가 바로 이 세도 정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영상에서는 요것만 좀 건질 게 있더라고요. 그 영화 다 봤지만은 재미없었고 요즘 역사만. 자, 그래서 이제 정치가 뭐더라? 완전 개판 5분 전이고 매간 매직이 형성하고 그다음 이제 뭐더라? 수령직이 이제 뭐더라? 잘 팔리고 바에 세금 띄어덮는 거 뭐의 문란? 삼정의 문란 되겠죠. 그래서 뭐가 있었다고 배웠죠? 전정, 그 다음 뭐가 있었다? 군정, 그 다음 뭐더라? 황곡의 문란이 있었고, 그 다음 이제 바로 뭐더라? 조선기 때 최대 문란, 홍경래난과 진주 농민봉기가 있었더라.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 특히 진주 농민봉기를 계기로 해서 전국 각지 뭐더라? 농민봉기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것을 좀 더 제대로 잡아놓기 위해서 이제 삼정 이정청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삼정 이정청 세도가들이 있기 때문에 별다른 효력이 있었다 없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됐나요? 요거를 우리가 왜 다시 한번 복습했냐면은 자, 여러분이 흥선대원이라고 합시다. 여러분이 이제 권력을 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일 근원 원인이 뭐야? 세도가들, 그렇죠? 다 조져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세도가들 척결. 그 다음에 뭐의 문란을 시행해준다? 삼정의 문란을 시행해 주더라. 여기 흥선대원의 무슨 정책이다? 대내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맥 잡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흥선대원부터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선대원의 모든 정책 목적은요, 다 무슨 건 강화라는 거 기억하면 될까요? 이 사람의 모든 권력은, 이 사람의 모든 목적은요, 다 첫째도 둘째도 무슨 건 강화되더라?
왕권 강화가 목적이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의 업적을 보려면 이 사람의 얼굴, 이미지를 떠올리면 될 거예요. 네, 이미지 보면 어떻습니까? 인자함, 그딴 거 하나도 없지요. 되게 표독스럽고 야심만만한 게 흥선대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어찌 보면 그런 거랑도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진짜 무식했던 게 아니라 좀 더 과단성, 이런 게 되게 강했다고 보시면 돼요. 뭐 뒤처리 그런 거 없어. 그냥 집고 나자마자 바로 공격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세도가들이 준비할 겨를이 없었어. 설마 오늘 할까? 오늘 해. 이런 놈이보다 흥선대원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흥선대원군,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제일 먼저 이 사람 대내 정책 중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바로 뭐냐면요, 대내 정책이에요. 국내 정책. 자, 왕권 강화 목적이고, 첫 번째 했던 게 바로 그 당시 모든 원유, 바로 세도가들 뭐더라? 척결,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들어가자마자보다 몇 명의 세도가들 조져버렸다고 보시면 돼요.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거, 조선 후기 때 우리 요거 중요하게 배우는데, 그 당시 세도가들은 어디를 기반으로 해서 권력을 행사했더라? 조선 후기 때 최고 권력 기반. 예, 비변사 기억나시나요? 원래는 변방을 담당하는 군사기구였다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확대 개편되면서 국가 최고 권력 기반. 여기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도가들은 어디만 권력을 제대로 잡았던 거야? 요 비변사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 권력을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주와 정도도 건드리지 못했단 말이야. 너무 기구가 비대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흥선이는요. 그런 거 있다 없다? 없더라. 바로 날려버립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비변사가 드디어 뭐더라? 철폐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정치 기능은 어디로? 다시 의정부로, 군사 기능은 상군부로 돌렸다. 이게 다른 말로 뭐더라? 비변사 폐지 또는 비변사 기능 약화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렸던 거 하나 꼭 기억 잘 해주세요. 뭘 날렸다는 거 기억 잘 합시다. 비변사 날렸더라. 되나요, 여기? 그 다음에 요 세도가 또 하나 그 당시에 국가 운영에 문제점이 됐던 게 바로 요거였어요. 어떤 것도 이제 철폐더라. 요걸 드디어 또 철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원 철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뭘 철폐했다고요? 서원 철폐. 여러분들, 이 서원은 우리가 조선 후기 때 이제 수백 개의 서원이 만들어지거든요. 얘네들은 뭐 했다고 했었죠? 교육과 제사도 했다고 했죠? 그 제사 비용을 누구한테 삥 뜯더라? 농민들한테. 농민들이 세금 안 내죠. 데리고 와서 나 때려 죽였습니다. 엄청나게 폐단이 심했던 게 바로 이 서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서원이 있으면 또 어떻게 됐어요? 국가가 뭘 지급하더라? 토지와 노비를 지급하죠. 국가 재정을 깎아먹는. 국가 재정을 깎아먹는 또 원흉의 하나가 서원. 그 이 새끼들은 또 붕당 정치의 기반이 어디야? 서원이었잖아. 그래서 서원이 뭐더라? 아주 안 좋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더라? 한순간에 뭐더라? 날렸던 게 흥선대원군. 아마 서원 정리하면 요 사람도 떠올 거예요. 누구? 영조도 우리 탕평정치에 서원 정리했다고 배웠잖아. 근데 이거 영조 가니까 경복궁 앞에 있죠. 수많은 새끼들이 와서 서원 철폐 반대를 합니다. 오늘날 촛불 시위처럼. 우리의 보다 정치적 지주, 서원만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영조도 보더라. 너무 심하게 애들이 지랄하니까 야, 새로만 만들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한 발자국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우리 흥선이는요. 그딴 거 있을까 없을까? 얼굴 봐봐, 얼굴 봐봐, 얼굴. 그런 거 없겠죠? 조카 그러면서 보더라. 47개. 한마디로 400개가 있던 것을 47개에서 거의 뭐 10분의 1만 남겨두고 다 없애버렸던 게 바로 흥선의 서원 철폐령이 되겠습니다. 대단한 전칙이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서원 철폐령. 자, 그래서 이게 저기 뭐냐면 서원 철폐 신주단지 그림이 되겠습니다. 저게. 자, 이 정도 했으면 됐고요. 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할 거 비변사 서원철폐. 지금 교재가 2개 줄쳐요. 비변사 서원철폐했다. 지금 2개 줄치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어느 정도 왕권이 약화되었든 강화되었다? 강화되었더라. 그렇게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왕권이 강화되면 이제 뭐 해야 될까요? 국가 체제를 정비해서 법전도 만들었거든요. 그 법전이 뭐더라? 육전조례와 대전회통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가 있다고요? 법전 만들었습니다. 육전조례와 대전 뭐가 있다고요? 회통. 이거 어디다 초점 맞추면 된다? 회에다 초점 맞추면 돼요. 여기 희응자 들어가죠? 흥선이 땐 대전회통이에요. 대전 통편은 누구 거더라? 정조 때. 그래서 대전 통편과 이거 좀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 하나만 줄치면 돼요? 육전조례보다는요. 뭐였더라? 대전 회통. 누구더라? 흥선대원군. 그렇게 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왕권이 강화되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될까요? 백성들이 되게 힘들었던 이유는 뭐더라? 삼정의 문란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요. 삼정의 문란을 없애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삼정이 몇 개가 있었지요? 삼정 뭐 있었다? 3개 있었다는 게 기억나죠? 뭐가 있었더라?
전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무슨 정이 있었고, 군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의 문란이 있었다? 황곡의 문란이 있었지요. 자, 전정은 뭐더라? 얘가 땅이 몇 평인데, 뭐 10평인데, 이걸 몇 평으로 기록한 건가? 너 1000평이다? 이딴 식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 폭탄 맞겠죠? 그럼 이걸 뭐 하면 돼? 다시 한번. 똑바로 재조사하면 되잖아. 그래서 양전 사업을 하는 거야. 전정의 문란 업체에서 무슨 사업했더라? 측량할 양자, 밭전자. 무슨 사업했다? 양전 사업.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초점 맞출 건 이제 뭐더라? 어디다가 또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된다? 군정의 문란 기억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후기 때는 직접 군대 갔다 안 갔다? 직접 군대 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네, 대신 뭘 냈는다? 면포를 냈다고 했잖아요. 영조도 그래서 뭐 했다? 준역법 하면서 1년에 2필 내던 걸 몇 필로 줄였다? 한 필로 줄여줬다고 했죠. 하지만 이 한 필도 엄청난 부담이 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에 양반이 70%나 된단 말이야. 양반이 신문사. 양반 새끼들은 군포를 내 안 내? 안 낸단 말이야. 이 남은 상민들한테만 내다 보니까 얘네들은 나 이름 먹은 할아버지한테도 군포를 내라고 하고 죽은 다음에도 군포 내는 걸 백골징포라고 하고 애새끼가 태어나도 또 군포 내라는 거 황구첨정이라고 하고 그 가문이 몰락하면은 친척들한테 매긴 걸 족징이라고 하고요. 그 가문이 다 몰락해 그러면 이웃한테 매겨 그걸 인징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패단이 있었던 게 바로 뭐였더라? 군정의 문란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보더라도 해결책 간단하죠. 양반, 니네들도 세금 내라. 이러면 되잖아. 그래서 기준을 바꿔버리는 거야. 원래 군정의 기준은 뭐였다? 군정의 기준은 사람이었잖아. 근데 사람은 어때요? 그 당시에는 뭐더라? 모든 사람이 평등이 되라. 신분별 차등이 있었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기준을 바꿔, 기준을. 사람이 아니라 어디로 기준을 바꾼다? 호로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호가 무슨 호자? 집호자. 이제 집집마다 뭐더라? 면포를 내라. 그래서 이걸 무슨 죄라 하더라? 호포제 그렇게 말합니다. 호자가 무슨 호자라는 거 기억하면 되죠? 집호자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집집마다 세금 내라. 자, 그럼 내가 이걸 이야기해서 이거 한방만 물어보면 돼. 원래 이제 군정에서 호포제로 바뀌었죠? 여자 집에서 내야 돼, 안 내야 돼? 기준 집이요. 내는 거예요. 노비 집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와 노비가 대상이 아니야. 진짜 주 타겟층은 뭐가 된다? 양반 계층이다.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흥선 때문에 과감한 전체 호포제 시험제 많이 나오니까 기억 잘 해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의 문란 없애면 됩니까? 황공의 문란. 이 황공의 문란 없애서 무슨 죄를 했다고 한다? 사창제를 실시했다고요. 무슨 죄? 사창제. 사창제는 이 황국이 뭐더라? 돈을 빌려주고 되갚게 하는 일종의 뭐더라? 농민 구휼제도였단 말이야. 진대법처럼. 근데 이게 뭘로 변질됐다? 고리대로 변질되었죠? 그러니까 이걸 누구한테? 개인들한테 맡기는 거야. 그 지역 개인에게. 되겠죠? 왜? 이 새끼들이 너무 많이 헤쳐먹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어찌 보면. 이 한 동네에 은행이 A라는 은행 하나밖에 없어. 국가가 운영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어때? 독점이죠. 근데 은행이 많아진다고 해봐. 그럼 고객들 유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이자를 싸게 할 거 아니야. 그럼 농민들은 뭐다? 계속 경제하면, 농민들은 뭐다? 계속 돌아다니면서 제일 싼 은행에 가면 되겠죠? 그런 효과를 봤던 게 뭐더라? 사창제다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됐나요? 자, 그래서 삼정일문란 이렇게 깔끔하게 해준 게 바로 뭐더라? 흥선대운이다 들어가면 되겠고요. 자, 이 순간 농민들의 지지는요, 낮아질까요? 높아졌을까요? 최고. 흥선이 만세. 씨발 히어로야. 갑자기 등장해. 씨발 다 날려버려. 됐나요? 하지만 이 사람의 모든 목적은 다 무슨 건 강화했다? 왕권 강화했죠. 얘는 이거 한 목적, 백성들 위한 거 아니야. 지를 위한 거야. 농민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지만 국가 재정이 확충될 뿐이에요. 그걸 단적으로 보여준 얘가 바로 무슨 궁중건이야? 그렇죠? 경복궁중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경복궁중건. 여러분들 이 경복궁 있죠? 이게 400여 동이나 돼요. 건축물만. 오늘날 경복궁 다 복원대금도 아니라고 합니다. 한 3년 더 뒤에 만들어야 된다던데. 들어간 비용이 2천억 원이나? 총 비용이? 엄청난 토목 건축물. 이걸 다시 재건하겠다는 거야. 이때 농민들 동원하잖아. 영주와 정주는 어때? 월급 줬잖아. 월급 없어. 강제노역이야. 네, 여기 한 번 끌려가면 못 돌아왔다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일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이 있어 없어? 없잖아. 돈이 없으니까 양반들한테 그래. 니네가 원해서 납부하는 거다. 원납전. 아니란 거 알 수 있겠죠? 강제로 보더라. 삥 뜯은 거. 그 다음에 동대문과 서대문 있잖아. 문세를 걷어들여. 문세. 일종의 톨게이트비를 거둔 거야. 왜 문세. 양반들이 묘지림도 벌목하고. 그래도 돈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도 안 모이니까 무슨 전을 발행했더라? 유명한 거 무슨 전? 당백전을 드디어 뭐더라? 발행하게 됩니다. 무슨 전? 당백전. 그 당시 상평통배 100배나 되는 값어치에 고가의 패를 마구마구 남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국가에 돈이 없다고 돈을 막 찍어내면 돼요? 그럼 물가 되게 높아진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한순간의 경제를 말아먹었던 게 바로 당백전이 되겠습니다. 얘도 내가 말했잖아요. 좀 얘가 그래도 멍청이는 아니지만 좀 무식한 경향이 있죠. 이런 거 잘 알까요? 모르니까 돈 없어 씨발 찍어내. 그래서 엄청난 분들아 국가 경제를 파탄에 받드는 게 당백전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이 됐나요? 자, 그래서 사진 보면은 이 정도 삼정의 분란 다 해란 거 봤었고, 그다음 경북궁 준거, 경북궁 엄청난 토목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근정전이고 긍정전이 건물, 그 나머지 건축물 다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동원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더라? 강제 노역했고요. 농민들은 강제 노역했고, 그리고 돈이 없다 보니까 발행했던 게 무슨 전이더라? 당백전이 되겠습니다. 여기 당백 알겠죠?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끝났네. 자, 그럼 이제 교재 다 줄쳐놨나요? 우리 그 호포제 잘 기억하면 되겠고, 경북궁중원에서 어떤 것까지 당백전까지 여러분이 줄쳐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흥선대원군 대내정책. 자, 290번. 이거 틀리면은 여러분들 진로를 바꿔야 돼요. 자, 경북궁 긍정전이다. 흥선이는 왜 이것을 중원했을까? 살 집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겠죠? 네. 다 무슨권을 높이기 위해서다. 왕권 강화. 정답 몇 번 들어가면 돼요? 4번 들어가면 되겠고, 292번. 자, 문화재청은 경남 창녕 사액서원인 관산서원터에 땅이 묻힌 위패를 발견했다. 이를 통해 서원을 헐고 신주를 못 드렸던 흥선이의 정책이 진짜였구나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거 한 목적은요. 신문제 폐지? 여러분들 이 사람은 모든 목적이 옛날 조선시대로 복귀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국가재정 확보 맞아요? 틀려요? 맞죠? 네. 아니 서원 안 만들어지면 어때? 돈 안 줘도 되고 노비 지급 안 해도 되잖아요. 세도정치 강화? 설마 디귿번 절대 아니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고, 293번. 진실로 백성에게 해가 되는 일이 있으면 비록 공자가 다시 살아난도 용서하지 않겠다. 이게 뭔 뜻이냐면 성리학, 유교 국가잖아요. 유교의 뭐더라? 가장 전시적 지주가 서원이니까 애들이 막 지발시발 된 거야. 그래서 흥선이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야, 공자가 백성들 괴롭히라는 소리는 하진 않지 않았냐? 니네들이 지금 뭐더라? 그런 짓 하지 않냐? 공자가 다시 살아나도 서원은 무조건 철폐하겠다.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흥선이가 말한 게 되게 유명한 게 이거 하나 하고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나는 뭐더라? 이제 태산을 깎아버리고 남대문을 3층까지 높이겠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세도가 첫 대면 자리에서 말한 거예요. 태산, 니네들 세도가들 너네 좆대 버릴 거다. 그 몰락한 남인계층들을 올려놓겠다. 너네들 생각 어떠냐?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선전포고죠. 나랑 해보자. 그렇게 말했던 게 흥선이었다고 합니다. 자, 하여튼 쓸데없는 얘기 했고, 자, 요거랑 관련된 거. 사창제 실시 맞고 좀 어렵게 나온 문제죠. 호포제 실시도 맞습니다. 여러분들 디귿번은 대전 통이 아니죠. 대전 회통 그렇게 고쳐주시면 되고, 연호 사용했다는 얘기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안 했죠? 그래서 X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갑 1, 2라고 적어요. 갑오기역 1차 때 개국연호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마무리 됐죠, 여러분들? 자, 이 정도 마무리 했으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흥선이에 무슨 정책 들어갑시다? 세국 정책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흥선대원 세국, 대외 정책 들어갑시다. 대외 정책. 교재 다시 피시고, 자, 이제 대내가 아니라 이제 어디 보면 됩니까? 대외 정책 보면 됩니다. 흥선이의 대외 정책. 페이지는 똑같이 58페이지가 되겠고요. 우선 여러분들 흥선대 이 당시 19세기 때는요. 19세기 때는 서양 애들이 뭐더라? 동양을 많이 침범한 시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제일 먼저 당했던 나라 뭐더라?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1842년에 1차 편전 결과 영국한테 엄청나게 밝혔습니다. 엄청나게 밟혔다고 보시면 돼요. 영국이 되게 놀랬어요.
중국이 이렇게 약한지를 그때 깨달았어. 이거 완전 병신이네. 그러면서 2차 편증. 다른 나라들도 저 중국 뭐더라 떼놈들 숫자만 많고 아주 바보들이네. 그때부터 뭐더라 열강들의 침략이 되게 많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항선이 어디에 출몰해? 우리나라 해안선에 출몰하고요. 이제 우리나라한테도 통상하자는 걸 요구하게 됩니다. 흥선이는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통상수교 무슨 정책? 거부 정책이 되겠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나라를 뭘로 잠갔다? 자물쇠로 잠갔다. 그래서 무슨 정책? 세국 정책 이렇게도 말하게 됩니다. 그 결과 서양 애들이 우리가 안 하겠다니까 너는 안 해구나 잘 계셔라 그러고 아닙니까? 아니죠.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 사건들을 쭉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건 하나 둘씩 가봅시다. 첫 번째 첫 번째는 이게 일어나요. 병인년에. 알겠죠? 병인 뭐가 일어나더라? 박해라는 게 일어납니다. 병인 박해. 박해라는 뜻은 뭘 말하더라? 누굴 첫 때렸던 걸 말합니다. 그럼 누굴 첫 때렸는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어떤 신자들? 천주교 신자들 보더라. 박해했던 사건. 여기 보다 병인 박해라고 합니다. 그럼 그 당시에 천주교를 뭐더라? 퍼뜨렸던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까지만 기억하면 되죠? 프랑스였다는 것까지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프랑스 선교사를 죽이고요. 수천 명의 신도들을 죽였던 사건이 병인 박해. 어느 나라? 프랑스. 되겠죠? 결국 프랑스는 뭐더라? 자기 선교사가 죽었으니까 이를 구실로 보더라? 우리나라를 침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무슨 양요의 원인이었다? 병인 양요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다. 그 하나만 기억 잘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게? 자, 그래서 교재다가 병인 박해하고 화살표를 병인 양요로 이어주시면 될 거예요. 병인 양요의 원인이 되는 사건. 그렇게만 해두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어떤 배가 들어오더라? 제너럴이 어느 나라 배인지만 기억하면 되니까요. 제너럴 셔먼호는요. 미국 배다. 그렇게만 기억하면 됩니다. 어느 나라 배다? 미국 배. 이 미국 배가 어디로 들어온 거다? 평양. 대동강으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평양. 우리 대동강 하류의 도시가 평양인 건 알고 계시죠? 이 평양으로 들어왔다는 거. 이 정도만 유의 잘 해주시면 되겠고, 어느 나라 배라는 것까지 기억하면 된다고 했죠? 어느 나라 배? 미국 배. 이 미국 배가 표류돼서 왔단 말이야. 애새끼들이 난파돼서 온 거야. 우리나라 국민들 어때? 착하잖아. 그래서 배도 수리해주고 잠잘 곳도 주고요. 음식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건강 차린 미국 새끼들은 딱 이제 건강 차리고 나니까 우리나라 사람 키도 조그마고 무기도 없다 보니까 막 약탈하고 방어하고 여자들 겁탈하고 이런 짓거리 하는 겁니다. 아주 못된 놈들이지. 그래서 이제 평양 국민들이 이 니미럴 새끼들 하면서 이 배를 불태워버린 사건. 그게 바로 뭐더라? 제너럴 셔먼호 사건. 어느 나라 배라고요? 미국 배. 그래서 나중에 누가 오더라? 미국이 오더라. 무슨 양요의 원이다? 신미 양요의 원인이 된 사건이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미국이 오는 이유가 한참 뒤에 오더니 이 새끼는요. 병인 박해는 병인년에 바로 오잖아. 그럼 얘는 나중에 오잖아. 왜 나중에 온지 알겠어요? 배를 불태웠잖아. 한참 찾았어. 야, 우리 배 언제 오냐? 이러다가 나중에 소식을 들었어요. 조선이라는 곳에서 없어졌다고. 이러면서 이제 오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자, 이제 어떤 거? 병인 박해의 결과. 이제 무슨 양요로 이어지면 되니까? 병인 양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인 양요는 여러분들 이제 양요는 다 어디서 일어난다? 강화도에서 일어난다. 그 정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왜 이 새끼들 병인 양요도 강화도, 신미 양요도 강화도, 운요 사건도 강화도, 왜 다 강화도로 들어올까요? 강화도 지나치면 한강 나오잖아. 한강 거스르면 바로 경북궁으로 진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 뭐더라? 강화도에서 일어났더라.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솔직히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를 다 짓밟아요. 짓밟고 오늘날 따지면 강서구, 목동까지 쳐들어오게 됩니다. 완전히 우리가 많이 밀렸거든요. 하지만 흥선이는 항복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해요. 끝까지 씨발 대가리 박 터질 때까지 싸우라고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처절한 항전 끝에 너무너무 결상적으로 버티니까 프랑스 함대가 퇴각한 사건. 이게 바로 뭐더라? 병인 양요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이때 활약한 장수들을 알아야 되겠죠? 활약한 장수는 강화도가 되겠고, 알겠죠? 활약한 장수는요, 문수산성에서 누가 활약했고, 한성근이 활약했다고 합니다. 문수산성의 한성근. 여러분한테 시험 문제 많이 나온 사람이면 이 사람 나와요. 정족산성에 누가 있더라? 양원수. 정족산성의 양원수. 이 사람은 여러분이 꼭 암기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병인양요 때 프랑스들이 퇴각할 때 하나 문화재를 약탈했거든요. 그게 바로 뭐더라?
왜 규장각 도설도 강탈해 갔습니다. 우리 규장각은 왕실 도서기구인지 알고 있죠? 강화도에 있어서 왜 규장각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여러 가지 책이 있었단 말이야. 그걸 뭐란다? 의궤라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궤는 우리나라 국가 행사를 뭔다? 글과 그림으로 적어놓은 거. 그걸 뭔다? 의궤라고 합니다. 이거 대단한 문화유산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옛날 국가 행사를 오늘과 예전처럼 똑같이 재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 이런 게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의 뭐더라 행사 참여 있죠. 숫자, 신발 모든 걸 다 똑같이 할 수 있단 말이야. 아주 세밀하게 기록까지 했던 게 의궤입니다. 이걸 이 새끼들이 가져갔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랑스는 이상한 새끼들이야. 프랑스는 루브르 박물관 유명하잖아. 지네 거 없어. 다 씨발 핵에서 약탈한 걸 지네 거라고 박물관 갖다 놓어. 뭐 뜨는 놈들. 하여튼에 요 정도 기억하면 됩니다. 정주산성의 양원수 매 규장학 도서 그렇게 두시면 되겠고, 그다음 네 번째 사건은 독일 놈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그냥 이 새끼는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독일 새끼인데 호로 새끼다 그렇게만. 오페르트. 오페르트 도굴 사건. 이거 독일 놈이거든요. 오페르트라는 놈이. 이 독일 새끼가 도굴한 사건이에요. 누구 묘를? 흥선대원 아버지 묘, 충남 덕산 남영군 묘. 한마디로 흥선대원 아버지를 도굴시킨 도굴한 사건. 성공하지 못했고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럼 이 새끼가 도굴한 목적은 그거예요. 아버지 시체 갖다가 거래할 생각이었던 거야. 우리랑 통상 맺어주면 네 아버지 시체 줄게. 아주 호색이죠. 사람 시체 갖다가 거래할 생각. 하지만 이건 결국은 다 실패로 끝났단 말이야. 이 소식 들은 흥선이는 어땠을까요? 엄청나게 뿔이 높아졌겠죠? 이 오랑캐 개새끼들 막 이러면서 무슨 정책을 강화시켰더라? 세국 정책을 강화시킨 사건. 됐나요, 이게? 하나의 에피소드 그렇게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다섯 번째 들어갑시다. 이제 다섯 번째. 이제 무슨 양료? 신미양료. 자, 신미양료는 애우기가 좋아요. 미국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미국 있잖아. 미라고. 알겠죠? 그렇게 애워두시면 됩니다. 원인은 무슨 사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되겠고요. 당연히 미국이 함정에 왔습니다. 우리나라 군대는요, 또 끝까지 항전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뭐더라? 끈질긴 항쟁 끝에 물리친 게 뭐더라? 신미양요가 되겠습니다. 이때 누가 활약했는지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거든요. 누가 활약했더라? 네, 광성보에 누가 활약했더라? 어제연이 활약했더라. 그렇게 해두시면 됩니다. 광성보에 누구라고요? 어제연. 그래서 애울 때 되게 좋지요. 광어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민미광어. 여기 뭐더라? 신미양요. 됐나요, 이게? 이제 우리가 누구도 물리쳤어. 프랑스도 물리치고 누구도 물리쳤어. 미국도 물리쳤잖아. 흥선대원 코국대가 높아졌겠죠. 그래서 이제 전국각제 무슨 비를 건립했더라? 척합이란 걸 건립합니다. 척합이는 그거예요. 서양 오랑캐가 침범했을 때 화의를 주장하는 건 나라 팔아먹을 역적들이요. 되겠죠? 네, 그래서 한마디로 나는 화의 맺는 걸 하겠다 안 하겠다? 절대 하지 않겠다. 그게 바로 척합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석을 전국 각지, 한마디로 흥선이의 무슨 정책? 세국 정책의 의지를 뭐더라? 전국 각지에 보여준 게 무슨 비더라? 척합이. 그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지는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죠? 각 내용이 뭐더라? 순서 알겠죠? 각각 사건의 뭐더라? 내용들 이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잠깐 볼까요? 자, 이양서서 출몰하고 흥선이 안 하겠다. 무슨 정책? 세국 정책. 통상수교라는 단어는 무역하자는 거예요. 수교는 그냥 사기자는 얘기고. 알겠죠? 네. 자, 그리고 이 병인박해. 그리고 원래는 이 프랑스 선교사한테 부탁해서 흥선이가 내가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뭐 좀 이거 좀 들어줘라. 그러니까 제가 실태구예요. 그래서 흥선이가 죽어 새끼야. 그래서 일어난 게 병인박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병인박해 때 사람들 이게 마포예요. 마포 절두산. 마포에 가면 절두산이라고 있습니다. 천주교의 성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많은 순교자들이 뭐더라? 대가리 덜컹덜컹 뭐더라? 떨어져 나갔던 사건. 그래서 이 천주교 신자니 아닌지 어떻게 구분했는지 아세요? 성경책을 놔둬요. 밟고 지나가라. 그럼 살려주는 거예요. 못 밟고 지나가죠. 그럼 대가리 잘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신앙 대단하죠. 자, 그다음에 제너럴 셔먼 사건 어디로 들어왔다고 했죠? 제너럴 셔먼 사건 평양. 다시 한번 기억하면 되겠고요. 병인양요 때는 누구 정도 기억해라? 정족산성 누가 하겠더라? 양원수 얘를 기억하고요. 그다음에 무슨 도서 가져왔더라? 왜 규장각 도서. 이 의궤잖아요. 딱 봐도 알겠죠? 이거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데 빌려준 거예요, 저 새끼들이. 5년마다 우리가 계속 갱신을 해야 됩니다. 절대 안 돌려주겠대요. 뺏어가 놓고. 오페르트 도굴 사건 하나의 에피소드. 신미양요. 광성보에 뭐더라?
어제요. 이게 장수기라고 하거든요. 장수기. 여러분들 대부분 전쟁에서 깃발 뺏기면 전쟁 끝난 겁니다. 되게 처절하게, 진짜 엄청나게 시발시발 되면서 겨우겨우 막아낸 게 바로 요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 무슨 비를 건립했다? 척합이. 이 정도 내용 봐두시면 되겠고, 신명리 봐봐요. 그 당시 우리나라 화성총, 일본에 한 발 나가는 화성총이었어. 일본, 미국 놈들이 일본에 10발 이상 하는 레밍턴 소총. 그래서 결과가 어땠냐면은 우리나라 2,000명 죽을 때 부상자 꼴랑 2명 났던 거예요. 저놈들. 그러니까 우리가 양류하면 이겼다고만 알고 있잖아. 그냥 겨우겨우 물리친 거야. 얘는 너무너무 상전하다 보니까 와, 혀를 내둘면서 그냥 도망쳤던 것입니다. 이 새끼들 뭐지? 이러면서. 그래서 총이 떨어지니까 돌멩이를 집어넣어 싸우고, 저들은 총 갖고 있는데 돌멩이 떨어지니까 흙을 뿌리면서 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더라, 미국 놈들 와이씨 이러면서 그냥 태각했던 사건이 바로 신미양요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이 있는데 영상 보지 않을게요. 영상이 있는데 처절했던 장면 몇 장면만 봅시다. 이런 식으로 대포로 팡팡 쏘아다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무력감이 들겠죠. 우리나라는 막 쟤네들 막 소총 일본에 10발 나가는데 우리나라 소총은 막 대장전 하고 불 붙이고 한 방 나가는 조총 그냥 엄청났다고 보시면 돼요. 시간 관계상 이 정도까지만 봅시다. 알겠죠? 미터 천상인 아마 그 장면이 될 건데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아, 볼까? 보고 싶어요? 아, 이거 보면 기록이 많이 남긴 남는데 보고 싶어요? 아, 별로? 알았어요. 자,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받았으면 됐고 문제 풀어봅시다. 문제집 84페이지 291번으로 합시다. 가에 들어갈 보고서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거기 척합이 나와 있죠? 이항서 철무가 통상유교,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위정척사론, 관련비가 척합이. 이건 누구 때 정책이더라? 매우 쉬운 문제죠? 흥선이 정답 5번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294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4번. 교사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을 올바른 거. 어재현, 장수, 수작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들이 공통으로 보여준 사건 이후에 일어난 거. 이건 무슨 양요예요? 신미양요죠? 신미양요 이후에는 무슨 비가 건립되었다? 척합이. 그래서 정답 몇 번 나오면 돼? 1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애울 때 순서는 이렇게 해보세요. 병재와 병호. 형제 같지 않아요? 병재, 병호, 사람 이름? 아, 내 친구 중에 진짜 병호라고 있는데. 자이탄에 병재와 병호는 친척 관계다. 이런 식으로도. 앞자리에서 그냥 쭉 애워두시면 될 겁니다. 자, 295번 들어갑시다. 밑줄 근 기억과 니은 사기지요. 니 기억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되죠? 조선국왕의 프랑스 선교사 조선 다수의 시도를 처형했다. 무슨 박해? 병인, 박해 이렇게 적어놓고 그 다음에 2번 덕산묘지. 묘지에서 저질렀대요. 호라제빈과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5까지만 적어놓으면 되겠네. 그럼 병인, 박해와 오페르트 도굴 사이에는요. 미국 배가 왔었고 병인 양요가 왔다는 거. 그런 거 찾아 들어가면 되겠네. 1번은 신미양요니까 니은 이유가 되겠고 2번 척합이는 가장 이유가 되겠고 운요 사건 이것도 한참 이유 우리가 이제 바로 배울 내용이 되겠고 양원수 부대가 정족산승에 누구를 했다? 프랑스 군대를 물리쳤다. 병인 양요 요거 들어가면 되겠죠? 정답 몇 번이더라? 4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배웠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근대적 조약, 강화도 조약 이제 한번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근현사 시점할 때는 시대에 제가 연도 많이 안 말하거든요. 아마 한국사 강사 중에서 연도를 가장 많이 하는 게 저일 거예요. 연도 말하지 않는 게. 네. 근데 내가 말한 연도는요. 에오드란 건 꼭 좀 에오드예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네. 자, 우리 1860년대. 1800 몇 년? 63년도 아니라 그냥 몇 년대 처음으로 배웠다. 60년대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다. 요거 하나만이라도 까먹지 마세요. 알겠죠? 60년대다. 1860년대. 요때 등장했던 게 바로 누구였다는 거 기억하면 된다. 우리의 똘추 누가 있었다? 흥선이가 있었다. 되겠죠? 그래서 대내적으로 무슨 강화? 왕권 강화. 바깥으로 무슨 정책했다? 세국 정책. 요 두 가지 단어 잘 기억하면 되겠고 얘가 거진 몇 년 동안 집권했더라?
10년 가까이 집권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10년 더 해볼래요? 10년 1873년 진짜 10년 뒤에 딱 내려와요. 권좌에서 권력에서 바로 딱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70년대 때는 이제 어떤 사건이 중요하더라? 우리나라 76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 맺어지게 돼요. 그게 바로 무슨 조약이더라? 강화도 조약. 그래서 우리는 70년대 때는 어디를 자른다? 강화도 조약을 자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6년도 몰라도 돼. 최소한 이제 몇 년대더라? 10년 단위에 10년 단위에 60년대 누가 있었다? 흥선이 70년대 10년 뒤가 되죠. 그때 무슨 조약이 맺어졌다?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렇게만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배경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배경. 배경은 딴 게 아니라 누가 있었으면 흥선이가 있었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뭐 한다? 이랬던 거 맺을까 안 맺을까? 절대 맺지 않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요때 뭐다? 흥선이가 뭐다? 권좌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드디어 누가 고종이 나이가 뭐더라? 장성했단 말이야. 요때는 애새끼였어. 그러니까 뭐더라? 애들이 어렸을 때는요, 그 친척이 대신 수렴청정, 대신 정치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권력을 잡았다. 하지만 이제 어때? 고종의 나이가 먹으니까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있다 없다?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종은 나중에 우리가 사진 보면요, 애가 좀 멍띱니다. 실제로 가장 흥선이한테 걸림돌이 됐던 건 고종의 마누라 누구였을까요? 명성황후, 이 여자 야심만만했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권력 욕심이 흥선이랑 거의 똑같아. 흥선이가 고종 만나러 가면 명성황후 와서 꺼져 이런 식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울부짖고 막 고종 나와라. 근데 고종 못 나와. 마누라 등살 때문에. 너 나오면 죽을 줄 알아. 그래서 고종은 아버지도 못 만납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 다 누가? 명성황후가 권력을 잡게 됩니다. 되겠죠? 근데 명성황후는 어떨까요? 이제 지금까지 누가 권력 잡았습니까? 흥선이가 무슨 정책했다면 통상수교 거부 정책했다고 하면요. 이제 이 여자들아 무슨 정책으로? 개화 정책으로 틀을 돌리게 됩니다. 이때들아 일본 애들이 계속 일본 애들도 이때도 우리에게 요구했습니다. 통상하자고. 근데 흥선이가 어때? 절대 안 맺는 거지. 그래서 물러났다가 요때가 기회다. 저 여자라면 조금만 협박하면 조금만 겁을 주면 바로 우리 뭐다 개항시킬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배 한 척을 보내게 돼요. 75년에. 그게 바로 뭐가 됩니까? 그렇죠. 운요라는 배는 뭐더라? 한 척을 강화도에 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삼아 일본은요 1868년에 이건 굳이 암기할 필요 없고 메이지 유신이라고요 서구 근대화 정책을 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한순간에 다 받아들인 거야. 이제 일본 새끼들은 한번 미국과 싸웠어. 그러다가 미국의 뭐더라? 그 대포 있죠. 그 대포의 우수성을 알았단 말이야. 야 이거 안 된다. 우리 칼 같으면 절대 안 된다. 저거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얘는 서구에 군항 기술 다 배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구에 최신 장착된 대포를 들고 운요란 배를 들고 강화도를 습격한 사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운요 사건이 되겠습니다. 우리랑 계속 싸우기 싫으면 뭐 한다? 조약 맺자. 그래서 맺은 게 바로 무슨 조약? 강화도 조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강화도 조약의 배경과 직접적 원인 이렇게 두 개 배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강화도 조약에 뭘 들어갑시다? 내용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뭐 배웠다고요? 배경과 원인 배웠고 이제 우리 본격적인 뭘 봅시다? 내용에 대해 들어갈 건데 우선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이걸 기억해 주세요. 이 강화도 조약은 우리나라 최초의 무슨적 조약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무슨적 조약? 근대적 조약이다. 이렇게 평가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조약? 근대적 조약. 여러분들 이 근대적 조약은 동양 아니면 서구의 개념이더라? 서구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동아시아는요. 나라와 나라의 약속 맺을 때 평등한 게 없었습니다. 다 조공책복. 형식적으로 인민과 신하의 관계가 맺어지지만 외교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명나라를 뭐였다? 맨날 황제국으로 받들었잖아. 그렇다고 명나라가 내정 간섭했다? 그런 거 없어. 형식적 외교 관계였던 거야. 하지만 서양은 그런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서양은요 A나라가 있고 B나라가 힘이 이렇게 세. 그래도 뭐가 된다? 상호 평등이 전제가 되지만 조약을 맺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상호 평등했다면 불평등했다? 불평등했다. 그래서 불평등고 두 가지를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갈게요. 자, 내용 들어갈게요. 내용은 이제 4가지 정도 기억하면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이렇게 말했어요. 조선은 무슨 국이라고 표현했다? 자주국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조선은 무슨 국이다? 자주국. 너네들은 자주국가 나라다. 근데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진짜 자주국으로 대접하기 위해서 저딴 것을 집어넣었을까요? 아니라는 거 느낌이 오지요? 우리나라 항상 우리나라랑 관련된 나라가 어떤 나라다? 중국이잖아. 중국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러 자주국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 그렇다고 불평등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표면상 없습니다. 그냥 의도가 보다 좀 불순한 의도지 그냥 표현상에선 불평등 조약은 아니더라. 그렇게 두시면 돼요. 무역학에서 뭘 열어야 되죠? 항구를 열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몇 개 항구를 열렸더라? 3개 항구가 열렸습니다. 몇 개 항구를 열렸다? 3개 항구. 자, 여러분들 어디가 될까요? 항구. 3개 항구가 어디가 될까요? 부산항, 일본과 가장 가까운 곳. 그 다음 우리 또 서울 옆에 있는 거. 인천. 그 다음에 여기 북부 지역에 원은산. 딱 봐도 삼면이 바다인데 3개 다 열어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불평등은 따로 있다 없다? 없더라.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용으로 읽어봐 두시면 되고요. 암기할 거 2가지 기억합시다. 자, 이제부터 불평등 조약이거든요. 첫 번째가 뭐더라? 해안 측량권을 가져가요. 해안 측량권. 우리나라 해안을 뭐 하겠다? 멋대로 뭐다? 측량하겠다는 게 해안 측량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국토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토가 있고 영해가 있고 영공이 있죠. 해안은 우리나라 국토잖아. 그걸 멋대로 측량하겠대. 명백히 무슨 권 침해다? 주권 침해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의 집에 문을 그리고 베란다를 막 재고 있어. 이상한 거죠. 똑같은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새끼는 또 해안을 왜 측량하냐면은 해안 깊이를 알지만 군함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야. 군사 기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말합니다. 해안 측량권. 됐나요? 일본 애들은 또 우리나라 해안을 몰라갖고 좆된 적이 있었잖아. 명랑대처. 그래서 이제 해안 측량권 가져갔더라. 마음에 드나요, 여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법권? 치외법권, 치외법권, 치외. 외국인을 다스리는 법의 권한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을 다스리는 법의 권한. 자, 여러분이 일본에 유학 가면요, 일본 법을 따라야 되죠. 미국 가면 미국 법 따라야 되고, 반대로 미국과 일본 새끼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요, 우리나라 법 따라야 되죠. 맞잖아요.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고 우리나라 법령이 미치는 게 우리나라 국토니까. 일본 놈이 와.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러 사람을 죽였어.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 없다? 없더라. 됐나요? 그럼 일본 놈이 부산행에서 조선 사람을 죽였단 말이야. 그럼 어떤 놈이 와서 우리나라 재판가 아니라 일본 누가 뭔데? 영사관. 이 외교관이죠? 일본 영사관이 뭐라더라? 데리고 가서 재판한다. 그래서 다른 말로 무슨 재판권? 영사 재판권 이렇게도 불리더라. 명맥 무슨 권 침해다? 주권 침해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도 조약은요, 몇 가지? 2가지네요. 꼭 좀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들어가면 이 조약은 없었어요. 최국대우 조약은. 자, 여러분한테 시험지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강화도 조약에는 최국대 조약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럼 최국대 조약은 무엇이냐? 이걸 처음으로 가져온 게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맺은 거야. 자, 미국과 우리 조선이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래요. 야, 이제부터 너는 다른 어떤 나라랑 조약 맺을 때 나는 그런 나라들보다 최대 혜택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최우선적으로 니네가 대접해줘야 된다. 역 같은 소리죠. 그래서 나중에 프랑스랑 우리나라가 조약을 맺거든요. 러시아랑도 우리가 이제 뭐더라? 통상조약을 맺는단 말이야. 근데 프랑스한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섬 하나를 줬단 말이야. 여기 뭐 검문도를 줬다고 합시다. 이 새끼 받은 적이 있다 없다? 없지요. 그 뭐더라? 이해 상황을 자동적으로 받아갑니다. 왜? 자신은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최대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입장에서. 여러분 같으면 이런 조약 맺겠어요? 이거 씨발 호구 조약 아니에요, 솔직히. 맞지요? 근데 이거는 강화도 조약 때 있었다 없었다? 없었고. 누가 처음으로 가졌다? 미국 놈들이 처음으로 가져갔다. 그러면 강화도 조약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기 봅시다. 자, 여기 보면요. 여기 봐봐. 이게 60년대야. 흥선이, 터프가이, 고종, 애새끼. 몇 년대? 60년대. 이제 고종이 어때? 장성했잖아. 여기 70년대. 됐나요, 여기? 근데 고종은 어때요? 멍뛰고 있죠? 모든 권력 누가 잡았다? 오빠 달려하는 명민비가. 알겠죠? 여기 70년대. 사진 잘 나왔고. 그 2장년이 이제보다 흥선대원군. 네, 고종 찾아가려고 하니까 물러서라는데 명성은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네가 꺼지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나는 주상, 내 아들 만나러 왔다.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고. 여기서 이제 무릎 꿇고 울부짖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절대 권력자 흥선이 결국 뭐더라? 자기 며느리한테 당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북에 쫓겨나서 운영궁에 머무르게 됩니다. 흥선 대원군은.
이를 바득바득 갈겠죠. 그런 장면입니다. 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 사건, 이렇게 보더라. 우리나라 함대를 보더라. 격파시킨 사건. 그리고 결국 맺은 게 무슨 조약이다? 강화도 조약이 되겠습니다. 자, 강화도 조약의 내용은 제가 말한 대로 다 됐고, 뭐는 없었다. 제국대우가 없었다. 이 정도. 정리됐나요? 자, 교재 다 줄쳐놨나요, 여러분들? 어디, 빨리. 거기, 고종 친정 줄치고, 그 다음에 운용 사건 빨리 줄치고, 그 다음에 자주 줄치고, 세계 줄치고, 그 다음에 해안 진영과 치해법권, 그 다음에 체육대 조약이 있었다 없다? 없었다. 이거 좀 기억 잘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리되셨죠? 자, 그럼 이제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6번, 297번 두 문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1875년 그 밑에 무슨 함장? 운요 함장 인홍우예. 자, 이 정도 줄쳐놓으면 그냥 강화도 조약과 관련됐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강화도 조약의 내용으로 올바른 거. 일본에게 배상금 지불 그런 거 없었습니다. 우리가 피해도 못 끼쳤습니다. 일본의 치해법권.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 297번. 다음 조항이 포함된 조약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거. 조선은 무슨 국이다? 자주국. 부산에 두 곳이라고 나와있죠. 부산 외 두 곳이니까 몇 개 항 올렸다? 3개 항구. 그 다음에 제10관. 이걸 뭐라고 할까요? 4글자로 무슨 법권? 치해법권. 5글자로 영사재판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옳지 않는 것이지요. 일본한테 체국대 조약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리고 나머지 읽어볼까요?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조 조약. 왜 일본도 외국입니다. 그 다음에 원산과 인천 맞고 치해법권 맞고 청해 종주권은 부인을 위한 의도 담고 있는 게 바로 조선은 무슨 국이라고 표현한 거? 자주국이라 표현한 거. 그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뵙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다시 와서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우선은 나중에 그건 설명할 건데요. 이게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고 정식 명칭이 뭐가 된다? 정식 명칭은 뭐라고 하더라? 조일수호조규라고 합니다. 조일수호조규. 조규가 뭔지 알겠죠? 나라 간의 약속. 수호는 그냥 형용사예요. 우리 같이 뭐더라? 서로 좋은 일을 하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에 어떻게 들어가면 돼? 조일. 여기까지만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강화도 조약이고, 요 내용이 강화도 조약이고, 그 다음에 이거 이에 부속 조칙이 맺어져. 이제 통상할 걸 개괄적으로 만들어줬지요. 그 다음 이제 우리 뭐 하자? 조일 무역규칙이라고 해서 또 다른 말로 뭐다? 통상장정 이렇게도 말하는 게 체결됩니다. 그러니까 무역과 관련된 걸 구체적으로 정리한 거야. 그 다음에 무역하다 보면 불편한 점이 생길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뭘 맺으다? 조일수호조규. 뭐가 맺어지더라? 부록이란 게 맺어집니다. 자, 지금 내가까지 우리가 말했던 게 뭐가 되고 편하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맺었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부속조약. 부가적인 조약이 2개가 더 맺어집니다. 근데 이건 나중에 하자고요. 됐죠? 그런 게 있더라. 그래서 교재 보면 어때요? 그 밑에 통상장정이 있고 조일수호조규 부록이라고 있죠? 건너뛰시고 이제 서양 각국과 최초로 맺었던 내용들을 합시다. 서양 각국과 최초로 맺은 게 뭐가 되죠? 외국과 최초로 맺은 건 무슨 조약이다? 강화도 조약. 그 다음에 서양과는 최초로 누가 맺었다? 미국과 최초로 맺었더라. 그래서 뭔다? 조미수호조규 이렇게 말합니다. 되셨죠? 그리고 조미수조약에 맺게 된 배경 들어갈게요. 첫 번째 배경은요. 왜 맺어졌냐면 어떤 나라가 그렇게 많이 소개시켜줬다. 청나라가 그렇게 많이 소개시켜줬습니다. 청나라 새끼들이 골 때리죠. 이 청나라는 뭐 얻어먹을 게 있다고 자꾸 미국과 우리나라를 연결해 줬냐면은 일본 애들이 뭐라고 했어? 조선은 무슨 거? 자주 그렇게 말했죠. 미국 가서 그런 거야. 청과 미국은 벌써 수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청이 그래. 내 똘마니도 있다. 우리나라의 종주국이 조선이다. 그러니까 조선과도 너 조약 맺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한 번 더 해외에 조선은 어느 나라다? 속국이다. 청나라 속국이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되겠죠? 그래서 어떤 나라가 그렇게 많이 알선해줬다? 청나라가 소개시켜줬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또 하나 배경은요. 책 한 권이 있어요. 무슨 책냐? 이거 의외로 또 매우 중요해요. 무슨 책냐? 조선 책략이라는 책이 또 들어옵니다. 조선 책략. 조선 책략은요. 중국 새끼가 지은 책이 되겠어요. 중국 황주신이 지은 게 뭐더라? 조선 책략인데요. 책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있으면 누가 남하고자 한다? 러시아 새끼가 남하고자 할 것이다. 어떤 새끼가? 러시아 새끼들이 이제 조선을 밑으로 치고 내려올 것이다. 이걸 조선이 혼자 막아낼 수 있다 없다?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뭐더라? 주변 나라 일본과 뭐더라? 맺어지고 중국과도 연합하고 알겠죠?
실제 사례는 뭐더라? 결일본, 일본과 맺어지며 친중국, 중국과 친해지며 그 다음에 누굴 데리고 와라? 미국과 연합하라. 연미국 이렇게 적어 있습니다. 봐봐요. 여기 바다가 태평양이라는 얘기 알고 있죠? 태평양. 러시아가 나가면 태평양으로 진출하잖아. 그다음에 이 태평양을 진출하던 나라가 어떤 나라야? 미국이죠. 그러니까 미국과 연합해라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되겠나요? 그러니까 뭐다? 미국과 연합해라. 그래서 누구랑 조약 맺을 때? 미국과 조약 맺을 때 결정적 역할을 한 책이 무슨 책략이 있더라? 조선 책략이라는 책이 있다. 자, 그럼 이제 배경 됐고 이제 뭐 들어가면 될까요? 우리가 내용만 보면 되겠네. 자, 이제 내용 들어갑시다. 우선은 여러분이 봤을 때 치외복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양 새끼들은 다 가져가. 자기 나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평등의 대피망사예요. 그냥 자주국방, 약한 나라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진짜 억울하잖아. 이게 국력이 차이를 보여주는 거잖아. 우리는 지네 땅에 가면 저 나라 법을 따라야 되는데 저 새끼는 우리나라에서 무법 천지가 되는 거 아니야. 실제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모든 나라들한테 치외복권 인정했다고 해봐요. 미국 사람들 말도 못할걸요? 걔가 죽여도 뭐더라. 걔는 처벌 안 받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불쌍한 나라가 되는 거. 그래서 자, 요거 봅시다. 무슨 법권 빼앗겼다? 치외복권. 그래서 예전에 미국 군발이 새끼들이 치외복권 누렸단 말이야. 우리나라 주한미군 애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막 업신여기고 많이 죽이기도 했어요, 실제. 그리고 그 새끼들 재판은 미국 군사 재판이 하게 되고 우리가 건드리질 못해. 됐나요? 치외복권.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거 처음으로 가장 안 좋은 거 가져갔는데 무슨 조약? 그쵸? 채국 대우조약을 뜯어갔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거 치외복권, 그 다음 어떤 거? 채국 대우조약. 안 좋은 거 2개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좀 유리한 거 있었어요. 관세 자주권을 인정해 줬어. 우리나라가 미국 물건에 관세 매길 거는 허락시켜 줬습니다. 왜냐하면 얘네가 통상의 목적이 아니었어, 우리나라라. 그러니까 무관세가 아니라 관세 규정이 있었다. 이렇게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거중 조정.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 일본과 우리가 맨날 외교 협상의 테이블 들어가면 일본 새끼들이 뭐라고 그러지 자꾸만 또 우리 땅 그러면서 씨발놈들이 갑자기 막 판 깨고 가버리고 막 이러잖아. 국제적 마찰이 일어나죠. 그럼 미국 애들이 뭐냐 이런 조선이 다른 나라랑 싸울 때 우리 편을 좀 더 들어주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두 학생이 있어. 두 학생이 있으면 내가 가운데서 심판봐주겠다. 좀 더 너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한마디로 미국은 난 나쁜 놈이다, 아니면 착한 놈이다. 난 착한 놈이다. 이걸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갖다 놓은 겁니다. 실제 지켜질까요? 지켜지지 않을까요? 지켜질 리가 개뿔없겠지. 아간파천 들어보셨나요? 아간파천? 러시아 공사회제는 오늘 미국한테 못하겠어요. 미국 도와줘 안 도와줘? 개뿔 안 도와줘. 꺼져 그러죠. 됐나요?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조미소주이고 빨리 줄치고 마무리 십시다. 그 서양 각 국가의 조약에서 조미소주교 그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요건 이제 청나라 알선. 알선이 뭐한다? 소개시켜줬다는 뜻입니다. 청 하나 줄치고 책 이름 하나 줄치면 돼요. 조선 책략. 내용은요. 관세 자주권. 여러분이 기억할 건 빨간색 글씨 2개, 채국과 치외복권 줄치고 거중 조정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누구랑 맺더라? 83년에 영국과 독일과 맺고요. 83년에 러시아랑 맺고 86년에 프랑스랑 맺는다고 나와 있죠. 가장 늦게 맺은 나라가 어떤 나라다? 프랑스. 왜 프랑스랑 가장 늦게 맺었을까요? 병인 양류 때문에, 천주교 때문에. 그래서 가장 늦게 맺었다. 그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했고 문제 간단하게 좀 어려운 문제 들어갑시다. 298번 좀 어렵거든요. 가나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 이게 되게 어렵게 나온 건데 대조선 군주가 어떤 은혜로운 정치와 법률과 이익을 다른 나라 혹은 그 상인에게 베풀 때 항해나 통상, 무역, 상호, 왕래 등에 있어서 미국의 관리와 국민이 똑같은 혜택을 입도록 한다. 이게 바로 채국 대우조약. 그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나는요 다 읽을 필요 없어. 프랑스국이래. 그냥 조푸조약이에요. 조푸조약. 네, 조선과 프랑스가 맺은 거. 양국의 무제한 수출과 무관세, 관세 자주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1번 X가 되겠고 2번 외국산인의 내지 통상권. 여러분들 내지 통상권은 항구를 벗어나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배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상한 경비 명부로 군대 주둔. 여러분들 우리나라 조약 맺을 때 군대 주둔 진짜 치욕적인 조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 나라 영내에 외국군을 갔다는군요. 거의 속국으로 전락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매우 안 좋은 겁니다. 그런 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4번 들어갈게요. 프랑스 천주교, 포교 자유를 인정받는 계가 되었다.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4번. 그리고 가나 체결 이유 아니에요. 보빙사는요 83년에 갔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가와 나 사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건 굳이 암기 안 해도 됩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299번 들어갑시다. 자, 조선국 부산 초량은 일본 공산에 있어. 딱 봐도 무슨 조약이더라? 이 정도 읽어도 느낌 올 겁니다. 강화도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고, 강화도 조약. 그다음 나는요. 나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최국 대우진과 조미 이렇게 적어놓고 시작하면 됩니다. 자, 그럼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영사재패권이 무슨 법권? 치해법권. 강화도 조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고, 그 다음 조미 수호주교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더라. 이건 공통적으로 다 뺏어 갔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 그러면 거기다 적어요. 무관세 규정 있죠? 강화도. 그냥 가라고만 적으면 될 거예요. 가. 해안 침략권도 누구만 있었다? 일본이죠? 가라고만 적으면 되겠고, 최국 대우제국은 누구만? 미국. 미국이 처음 그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강화도 제국은 없었죠? 우선 나라고 적어놓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최국 대우제국 좀 더 말하면 이겁니다. 처음으로 뜯어간 게 누구고? 미국이고, 나중에 우리 뭔다? 영국과 독일과 맺는다고 했었죠. 그렇죠? 나머지 놈들 다 똑같이 가져가요. 나중에 얘가 뭐더라? 처음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 거종 조정은 누구만? 나만 있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강화도 조약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기 근인사 어렵지 않고 재밌지 않나요? 스토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또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시 10분에 시작합시다.